광주 인화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일어난 장애인 아동 성폭력 사건, 일명 도가니 사건, 기억나시나요? 그 일은 15년 전 오늘 광주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 제보됨으로써 세상에 처음 드러나게 됩니다. 광주 인화학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로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많은 학생을 수용하였으며 2011년까지 초등부 48회, 중학부 39회, 고등부 15회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가 있는 학교였었습니다. 도가니 사건의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 근무하셨던 전응섭 선생님은 최초 사건 보고자로서 생활재활교사 재직 중이던 당시 한 청각장애인 여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 이렇게 걸어오는 행동이 좀 걸어오는 모습이 좀 이상해서 아프냐고 물었더니 성폭행을 당해서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갔냐고 야단을 친 적이 있습니다. 잘못을 하면 매를 때리는 대신 강한 키스를 했습니다. 뽀뽀가 아니라 진한 키스를 했습니다. 너무 심했어요. 때려주세요, 때려주세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때려주세요 하고 말했더니 선생님이 한 번만 만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청소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관계를 하자고. 그래서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가슴과 귀를 애무하고 바지를 벗겼는데 저는 잠결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삽입을 하고 변태라고. 교장 선생님 동생을 만나게 돼서 인사를 나누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돌변해서 엉덩이를 툭툭 치고 손을 계속 잡아서 내가 당황해서 뿌리치고 갔습니다. 변태. 어깨를 끌어안고 목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치고 나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여자들에게 그랬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변태 교사는 피해 학생이 다리에 깁스를 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본인이 등에 업어주겠다고 하였으며 바로 근처 화장실로 데려가서 몹습 짓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진실을 알게 되자 전 선생님은 학생들이 겪은 감정이 본인의 고통처럼 괴로워 결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는 그 누구도 전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여자 선생님에게도 고백했지만 대부분이 말을 들어주지 않고 거부했다고 하네요. 모두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바로 이 추악한 범죄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석재단은 K씨가 이사장으로 첫째 아들이 교장, 둘째 아들은 행정부장, 심지어 학생부장도 친인척으로 학교 주요 자리에 친인척들끼리 나눠 갖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처음 전 선생님의 고발에 의해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대책위가 구성되었으며 MBC PD수첩이 방영된 후 전 행정실장과 재활교사 등 2명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누구로?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들어낸 거다? 그렇죠. 그 이야기 거리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니까 제가 그냥 너무나 정말 충격이 좀 크고 이건 틀림없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제가 애들을 그렇게 귀엽게 제가 이 딸이 버려지고 한 것은 그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가정 나가는 교회라는 병이랄까 항상 그 사랑이 좀 공주를 있고 또한 242일 동안 재단 임원에 대한 해임 명령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이 진행되는 등 항의가 빗발치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임원 해임을 권고함과 동시에 추가 가해자 6명을 고발하게 됩니다. 성폭행 전임 교장은 징역 5년을 구형받았지만 항소심에서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행정실장은 항소심 10개월에 집행유예로 둘 다 징역기간은 없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K씨를 기소하지 않았고 아이들의 용기 있는 고백은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오히려 상처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영화 도가니가 개봉을 하면서 다시 재수사에 들어가고 강제추행과 성폭행 사실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엄청나게 큰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우석재단은 사라지게 되었고 전 행정실장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도가니법이 만들어졌으며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또는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였으며 공소시효도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광주인하학교는 폐교되었으나 광주시는 현재 65억을 투입해서 2024년 11월을 목표로 인하학교 폐쇄로 갈 곳을 잃은 청가 언어장애인 쉼터를 마련하기 위한 복지관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평생 잊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기는데 심지어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대상이었고 이런 끔찍한 일이 어린아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사건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